몹시 추운 캐나다의 한 공원에서 두꺼운 얼음층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명 얼어붙은 용의 기이한 뼈대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뼈는 수백만 년 동안 꽁꽁 얼은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이상한 화석의 종을 알아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것은 익룡의 새로운 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익룡은 날개폭이 5m 이상인 날아다니는 거대한 파충류였어요. 머리는 몸 크기의 3.5배였습니다. 익룡은 7,600만 년 전에 다른 공룡들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과학자들은 익룡이 지금까지 하늘을 날았던 동물들 중 가장 크고 사납고 기이한 동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새로운 속은 크리오드라콘 보레아스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는 북풍에 얼어붙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2013년 한 젊은 등산가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몽블랑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금속 상자가 눈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귀한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사파이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상자를 당국에 신고했어요. 이 상자는 약 50여 년 전 인도에서 출발하여 이 산에 추락한 두 비행기 중 하나에 타고 있던 승객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자에 든 보석은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당국은 이 보물상자의 상속인을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 2007년 시베리아 북서부에서 술록 목동이 아들들과 나들이를 하다가 얼음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남자는 이것이 얼어붙은 매머드의 새끼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지역 박물관에 연락했습니다. 이 어린 매머드는 류바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발견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매머드 미라였습니다. 류바는 41,800년 동안 얼음 속에 있었고 생후 30일에서 35일 정도입니다. 코에서 꼬리까지의 길이로 볼 때 거의 큰 송아지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류바는 전 세계의 박물관을 순회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얼음과 눈층으로 덮인 남극 대륙에는 얼어붙은 화산인 에버러스 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1841년 북극 탐험가들에 의해 폭발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산은 높이가 3,657m이고 지난 130만 년 동안 활동적이었습니다. 화산 중앙 깊숙한 곳에는 많은 양의 용암으로 가득 찬 거대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화산은 가끔 폭발하는데 이는 화산 폭발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폭발은 대체로 작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991년 2명의 등산객이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을 횡단하던 중 최근에 길을 잃은 등산객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안타까운 발견을 보고하기 위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일단 유해가 수습되고 난 후 시신은 전혀 최근 것이 아닌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얼음 사나이가 5,000살 이상 된 것으로 판단했고 오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는데 시신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년 동안 오치는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치는 잉크 바디 아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위 내용물을 조사한 결과 그의 마지막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베이컨과 비슷한 소금에 절여 건조한 고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치는 적어도 중부 유럽 어딘가에 살고 있는 19명의 친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시베리아의 고대 다람쥐구를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람쥐 중 한 마리가 땅속 깊은 곳에 소중한 씨앗을 숨겨두었습니다. 씨앗은 32,000년 동안 얼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오래전에 멸종된 실레네 스테노필라 꽃의 씨앗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씨앗 안에서 식물 조직을 회복할 수 있었고 꽃 식물 전체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전에 멸종되었던 이 꽃을 전 세계의 자연 서식지에 다시 보급했습니다.
1930년에 노르웨이 과학자 팀이 북극해를 항해하면서 바다와 빙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위험하고 얼음 같은 땅 화이트 아일랜드에 도달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과학자들은 눈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배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트 안에서 과학 장비와 다양한 개인 소지품이 발견되었는데 S.A. 안드레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켓도 있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안드레 북극 열기구 탐험대의 잔해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1897년 안드레가 이끄는 스웨덴 탐험가들은 수소 풍선을 타고 북극으로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33년 후에 난파선이 발견되었을 때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습니다. 열기구는 스웨덴에서 출발한 지 이틀 만에 화이트 아일랜드에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험가들은 작은 임시보트를 타고 섬을 여행했지만 더 이상 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울리 매머드가 2010년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머드가 발견된 곳 근처의 작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매머드의 이름을 유카라고 지었어요. 유카는 39,000년 동안 얼어 있었고 6살에서 8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카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연구되어 왔고 매머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에 과학자들은 유카의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어요. 언젠가는 울리 매머드가 이 땅을 배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남극 대륙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매우 춥고 눈으로 덮여 있고 몇 개의 작은 언덕을 제외하고는 평평해 보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했었죠. 2000년대 초 캄브루체프 산맥을 연구하다가 과학자들은 그 작은 바위 언덕이 실제로 1.6km 높이의 거대한 산의 정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산의 높이가 실제로 약 3,000m이고 1,2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유럽 알프스 산맥과 거의 같은 크기예요. 엄청난 얼음과 눈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요. 시베리아의 한 금광에서 한 사업가가 근처 강을 조사하다가 얼음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사샤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울리 코뿔소 새끼였어요. 울리 코뿔소는 15,000년 동안 멸종 상태였습니다. 사샤는 최대 39,000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샤가 특별한 이유는 울리 코뿔소 몸 전체가 발견된 경우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펠로 주변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심지어 수백 년 전의 유물들이 얼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발견됐어요. 군인들의 개인 소지품, 일기, 사진, 심지어 러브레터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심지어 얼음 아래에 보존된 오두막 전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두막은 단단한 금속 헬멧과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45년 존 프랭클린 경은 불운하게 끝이 난 북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선원들은 HMS 에레버스와 아이러니하게도 HMS 테러라는 이름의 두 배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탐험대는 재앙을 맞았고 두 배 모두 얼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6년에 HMS 테러가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70년 전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차가운 물은 배를 원래 상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배가 시간이 멈춘 듯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시와 잔은 여전히 선반에 놓여 있었고 침대와 책상도 정돈되어 있었으며 승객의 짐까지 양호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HMS 에버러스도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물 상태 변화로 인해 배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이킹들이 사용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노르웨이의 한 산악 통로를 둘러싸고 있는 빙하 얼음에서 수백 개의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 중 하나는 열리지 않도록 용접이 돼 있는 거대한 나무 상자였어요. 연구원들은 이 상자를 열기 전에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 바이킹의 보물이나 고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들이 가득할 거라고 믿었죠.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평범하고 오래된 밀랍 양초밖에 없었어요. 이 상자는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를 분석한 결과 그 상자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이킹의 시대는 11세기에 끝났습니다. 양초 상자는 긴 밤을 밝히기 위해 여름 농장에서 겨울 농장으로 운반하던 농부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